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은 또 가성비 매물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K7을 준비했어요. 또 K7이냐고 뭐라 하시는 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K7 준비한 게 아닙니다. 짜자잔. 자, 이렇게 총 3대나 K7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차를 3대나 준비했냐? 겉모습은 똑같지만 똑같은 차량이 아닙니다. 얘는 2.5고요. 그리고 3.0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엔진이 다른 걸로 준비를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게 준비를 했느냐? 세대를 비교해 보면서 어떤 게 또 가성비가 좋은지 그리고 차량별 특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K7이 강가가 심하다던데 유독 강가가 심한 이유가 있을까요? 준대형 세단 같은 경우는 원래 강가폭이 심합니다. 근데 K7은 그 중에서도 또 유독 심한데요. K7이 단종이 되고 K8로 이름을 바꿔서 나왔는데 사실상 뭐 K7이 단종됐다기보다는 SM5가 SM6로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이름을 살짝 바꿨을 뿐 제 마음속에는 이게 단종일까? 단종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7이라는 이름은 사라진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지금 이 기아를 있게 한 거는 이 K 시리즈란 말이에요. K3, K5, K7, K9 이 여러 가지 트림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게 K7입니다. 기아의 부흥기를 이끈 그런 차가 없어지다니 너무 아쉽잖아요. 실제로 이 K7은 이제 그랜저랑 경쟁하기 위한 경쟁 차종으로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 그랜저 이 2009년도부터 생산을 했는데 그때 그랜저 뭐였어? TG잖아요. TG. 요 TG가 젊은 사람들이 타기에는 굉장히 좀 무거운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20대는 꿈도 못 꿨고 30대도 사기에 조금 그런데 이런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동급 매물인 K7이 나오면서 영하게 나왔습니다. 스타일리시하다고. 그래서 좀 젊은 분들도 준대형 세단으로 이제 가게 해준 게 이 K7 차량이었어요. 2.5 엔진 차량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 친구는 2019년 10월 등록했고 6만 1000km 운행한 차량입니다. 성능 기록 부상 완전 무사고인데 오늘 보여드릴 K7 세 차종 모두 완전 무사고 차량이니까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이제 등급은 노블레스고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컴포트, 모니터링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이에요. 컴포트가 뭐냐, 스타일이 뭐냐 이런 걸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타일은 나를 편하게 해주는 옵션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컴포트는 보여지는 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기능들이 좋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나를 실제로 편하게 해주는 메모리 시트, 통풍 시트, 그리고 무선 충전기, 그리고 전동 커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 실사용에 필요한 옵션들이 추가가 되는 거를 컴포트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옵션은 몰라도 K7 프리미어를 살 때 꼭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들어가 있냐 없냐예요. 이게 옵션 값은 등급이 이렇게 뭐 노블레스쯤 됐다 하면 59만 원이고 엔트리 등급 깡통에도 추가를 하려면 79만 원만 넣으면 돼요. 자동차의 옵션 치고는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넣어져 있는 차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세는 똑같다.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똑같으면 들어간 걸 사는 게 당연히 좋은데 이 드라이브 와이즈에는 안전장치도 추가가 되어 있고 또 고속주행 시에 차간거리 유지 옵션도 들어가 있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 있는 걸 사는 게 이득입니다. K7도 이제 점점 사이즈가 커져서 5m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또 전륜구동 기반이기 때문에 실내가 넓게 빠질 뿐더러 전장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좌석 편하고요. 요거 키 한 195 정도 돼도 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으로 가볼게요. 앞에 시트가 뒤로 쭉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편안한 이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패밀리카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다. 그리고 이렇게 컴포트가 들어가면 이렇게 뒷좌석 커튼, 수동 커튼이랑 뒷좌석에 전동 커튼도 들어가서 굉장히 유용한 옵션이다 보시면 돼요. 실내는 이제 엔진이랑 관계없이 전체 다 동일한 스펙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엔진이 다르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엔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 GDI 엔진이에요. 올류 K7에서는 2.4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세타2였는데 이제 세타3로 넘어오면서 2.5 엔진으로 바뀌는 겁니다. 2.5를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게 GDI잖아요. GDI가 직분사 엔진이라는 뜻인데 직분사 엔진의 장점이 이제 연비도 좋고 뭔가 출력이 잘 나와요. 배기량에 비해서. 그런데 단점은 연료를 직접 분사를 하면서 카본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진에 찌꺼기가 생기면 흡기 청소를 좀 해주면 좋다. 엔진 오일을 갈 때도 카본이 많이 쌓이는 엔진이다 보니까 등급이 높은 엔진 오일을 쓰면 엔진 수명 연장에 도움을 줍니다. 이 K7 프리미어도 이 세타3 엔진이 적용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바로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질병이 발생을 했는데요. 인젝터 불량으로 엔진 소음이나 떨림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는 시동 꺼짐으로 리콜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물론 이 차가 뭐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으니 K7을 보실 때는 냉각시 소음도 좀 들어보고 운행 시에 뭔가 떨림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을 잘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연비도 괜찮아요. 복합 연비가 11.6이거든요. 굉장히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신차가도 오늘 보여드릴 모든 트림에서 가장 저렴했고 중고차 값도 가장 저렴한 라인이기 때문에 난 중고차에 큰돈 들이기 싫고 좀 겉은 예쁘면서 좀 연식 키로수 최대한 좋게 타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6기통으로 넘어왔어요. 요것도 이제 2.5의 노블레스고요. 19년 10월 2.5랑 연식이 똑같아요. 키로수는 75,000km. 약간 더 많죠. 드라이브 아이즈, 스타일, 그리고 컴포트 이런 많은 옵션들이 들어간 차량이고 판매가도 똑같습니다. 2,380만 원 똑같아요. 왜 키로수 조금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얘가 훨씬 더 신차가 비싸고 6기통인데 판매가가 왜 똑같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고배기량 차면 찰수록 단가가 심해지고요. 바로 시트 잠깐 보시면 요런 시트 K7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류의 시트가 많이 이제 판매가 되었죠. 요런 거 사시면 나중에 대팔 때도 좋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틈새 어필입니다. 자, 얘는 이제 3.0 람다 엔진이 들어갔죠. 얘 같은 경우는 올류 K7에 쓰던 3.0 엔진과 동일한 람다2 개선형 엔진이 들어간 거고요. 이 K7 프리미어로 넘어오면서 좀 바뀐 점은 원래는 올류 K7에는 3.3 엔진도 있었습니다. 올류 K7은. 근데 얘는 워낙 안 팔려서 3.3이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엔진이라서 잘 팔리겠지 하면서 출시를 했는데 안 팔리는 거야. 그냥 3.0을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이게 3.0이 2.5랑 비교를 했을 때 딱 옵션 똑같아요. 껍데기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이 엔진이 3.0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230만 원이 비쌉니다. 애초에 6기통이니까 엔진이 더 비싼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마력과 토크가 훨씬 더 확 올라갑니다. 마력 같은 경우는 70마력이나 올라가요. 그럼 굉장히 큰 수치란 말이에요. 확실히 6기통이라서 그만큼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요. 그만큼 나쁜 연비를 보여줍니다. 복합 연비는 10인데 2.5나 2.4는 시내 주행이랑 고속 주행에서 엄청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진 않아요. 3.0 엔진은 무게가 무겁고 그래서 그런지 시내 주행이랑 고속 연비가 많이 차이가 나요. 고속 연비는 꽤 괜찮거든요. 13, 14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막히는 시내 주행에서는 6km, 7km 이렇게 나와요. 자주 운행을 하지 않지만 한 번 탈 때 고속 주행을 위주로 많이 한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차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을 볼 건데요. 얘는 지금 시그니처 등급의 20년 12월 등록에 12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 그리고 어라운드 뷰, 그리고 HUD 다양한 옵션이 추가된 차량이고 판매가는 2,590만 원입니다. 하이브리드는 구입할 때 보조금이 나오는데 그걸 감안을 해도 400만 원, 500만 원이 차이가 나요. 애초에 그냥 똑같은 옵션으로 선택을 해도 그냥 더 비싼 거야, 엔진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가성비다, 그리고 연비가 좋다, 중고차 금액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판매가가 좀 높다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추천드리는 차량은 맞는데요. 왜냐면 연비가 정말로 미쳤습니다. 시내 주행을 할 때도 연비가 10이 무조건 넘고요. 그리고 고속 주행 시에는 이 5m짜리 준대형 차가 20km를 넘게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엔진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엔진을 썼는데 이 하이브리드의 장점으로 하나는 얘가 지금 연비는 좋은데 고속 주행의 안정감이 굉장히 좋다고 느낍니다. 왜냐면 실제로 공차 중량이 3.0 6기통 엔진보다도 더 높아요. 운행 시에는 약간 묵직한 느낌이 들면 차가 안정감이 있거든요. 저속에서는 하이브리드의 힘이 보태지기 때문에 출력은 굉장히 낮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경쾌한 느낌을 줍니다. 물론 저같이 운전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세대 중에서 저는 이 차를 골라야겠지만 분명히 단점도 존재는 합니다. 자, 트렁크 공간이 3.0이면 이렇게 엄청나게 깊숙하잖아요. 팔이 닿지도 않아요, 실제로. 하이브리드는 좀 더 좁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패밀리카로 쓸 건데 애기가 2명이야. 쌍둥이 유모차를 싣고 붕붕카도 싣고 다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좀 협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전기 모터가 충전이 안 돼 있으면 꺼버리고 또 충전이 되면 갑자기 개입이 돼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내연기관만 타신 분들은 좀 운행에 있어서 이질감이 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주행에 그런 게 예민하신 분들은 또 별로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중고 매물을 볼 때 키로수가 얘도 지금 12만 킬로를 주행을 했잖아요. 왜 이렇게 많냐면 고속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성비 있게 타려고 사는 차예요. 하이브리드는 주행을 많이 하지 않으면 신차로 하이브리드를 원래 뽑으면 안 되는 겁니다. 주행거리가 적은 매물들을 보기가 좀 쉽지 않고요. 매물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상, 옵션 구하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 3.0 하이브리드까지 여러 가지 이제 차량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왜 한 차를 가지고 3번 리뷰한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더 강조드릴 점은 드라이브 와이즈는 꼭 들어있는 걸 선택해라. 왜냐면 살 때 금액은 똑같은데 팔 때는 그 옵션이 없다는 이유로 단가를 맞을 수 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안전한 중고차는 중고차의 모든 것. 감사합니다.